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 온라인에서 굉장히 떠들썩거렸던 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한 일인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중국 한 대학원생의 죽음입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여대생, 대학원생인데 여대생이라고 부를게요, 지금부터. 어떤 한 여대생의 죽음이 얼마 전에 중국 인터넷에서 떠들썩거렸어요. 33살의 닝샤 사람이고요. 베이징에서 또 유명한 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국 공안이 조사한 결과 이 죽은 여대생은 한 20일 정도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에서는 모든 지인들과 친구 관계를 끊었고, 거의 진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마지막에는 정말 철저하게 혼자서 월세 집에서 굶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중국이 세계 G2잖아요. G2란 나라에서 물론 뭐 빈부격차가 좀 크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중국 정부의 또 부추 수확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즘 뭐 중국이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러분들, 시안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시안 아세요? 병마용의 도시. 시안이 1선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유명 관광지이고 2선 도시까지는 충분히 못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시안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막 1선 도시 뭐北上 광선 이 정도까지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안은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 축에 속해요. 이 여대생의 죽음은 이 여대생이 살던 그 월세집의 집 주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그 집 주인은 중국의 여자 공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여자 경찰, 그리고 시안 사람이지만 지금은 신장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국의 여자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안이랑 신장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나? 이 거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또 이게 이해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시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시안이고 신장 쪽은 이쪽입니다. 우루무치 쪽 이쪽이에요. 이 끝 보이시나요? 여기 엄청 멀어요. 이 거리를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지도 여기 이 거리를 보시면 이 400km가 한 몇 개 들어가냐 이거? 한 3, 4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멀어. 2500km가 나온다고? 그렇게 멀어요? 아무튼 굉장히 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여경찰이 시안에는 집이 한 개 있었대요. 대략 한 17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를 한 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장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면서 뭐 발령이 났겠죠, 그죠? 신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집을 임대로 내놓게 됐어요. 임대로 내놨는데 올해 4월쯤에 어떤 한 싱글의 여성, 91년생, 방금 그 여대생이죠. 그 여대생이 이제 임대를 하고 싶다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공이 회계 쪽이었나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집주인 입장에서 여대생의 뭐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하니까 깔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줬죠. 조건이 괜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월 9일쯤 그때 이제 바로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바로 반년 정도의 월세, 한국 돈으로 치면 약 200만 원 정도를 보내줬다고 해요. 시안이란 도시에서 월세가 월 한 35만 원 정도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민폐로 따졌을 때 한 1,700yuan, 1,800yuan 되는 건데, 야, 시안에서 월세 그 정도면 그 싼 건 아니에요. 싼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취준생한테는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계약 후에 여자애가 이제 뭐 집 주인이니까 뭐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제 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대생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뭐 질문들을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물어본 질문들이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제 집에서의 약간 좀 기초적인 것들, 무슨 뭐 집안에 무슨 뭐 전동 옷걸이 이런 거는 어떻게 쓰냐, 뭐 어디 뭐 수도에 뭐 이런 문제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알려줬대, 집주인이. 근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취 경험이 많이 없구나, 약간 이제 혼자로서 생활하는 능력이 조금은 그렇게 막 강한 친구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대. 사회 초년생인가 뭐 이 정도 생각.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더래. 그래가지고 열어줬는데 갑자기 그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가스 그 계량기 그걸 한번 체크해봐야 된대. 그러면서 체크하면서 이 계량기를 바꿔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뭐 여대생은 뭐 이 얘기를 집주인한테 전해줬는데, 집주인은 아무한테 그렇게 문 열어주지 마라,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 집에 문제 없으니까 뭐 그렇게 사람들 쉽게 믿지 말고 그런 거 뭐 함부로 문 열어주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해줬대. 중국에서는 가끔씩 그런 사기꾼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거 가지고 이거 바꿔야 된다 하고 바꾸고 뭐 얼마 좀 벌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꽤 있어. 그러다가 이제 뭐 연락이 이제 뜸하다가 이제 4월 달에 집이 나갔는데 한 6월 초쯤에 메시지를 한 개 받았대. 근데 6월 초쯤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전기공사 쪽이죠. 그러니까 전기공사에서 이제 메시지가 왔대. 그러니까 전기세가 밀렸다는 거야. 전기세가 밀렸는데 밀린 액수가 한국 돈으로 4,000원이 좀 안 됐어. 4,000원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메시지를 넣었대. 이거 전기세가 지금 밀렸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 정도 지금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전기세 빨리 내라.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 이제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썩고 하니까 전기세를 빨리 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제 답장이 왔는데 냉장고에 물건이 없다 이렇게 왔대. 그런데 6월 초에 그 독촉 메시지가 왔는데 6월 13일에 또 메시지가 왔다는 거야. 아직도 전기세가 안 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통보된 거는 전기세를 안 내면 6월 4일 날에 전기를 끊는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근데 6월 13일에 이게 또 온 거야. 그러면 전기는 이미 끊겼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비용이 약 4,000원인 거야.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넣었대.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안 받고 메시지를 넣어놨대. 이거 전기세가 아직 안 내졌다고 또 문자가 왔다, 전기세 내라 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냈대. 근데 답장이 없었대요. 답장이 없었는데 한 6월 25일 이 6월 25일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아파트가 약 30층이었어. 30층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층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소랑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자들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확인을 해보니 당신 그 집주인 집에서 악취가 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확인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을 따고 들어갔는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예감 그대로였어요. 이미 이제 그 여대생은 숨져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가 많이 이렇게 부패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은 이 일을 알게 됐고 집주인도 이제 경찰이잖아요. 여자 공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이제 시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집주인이 이제 거기 경찰관들이랑 공안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본 결과 그 여대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대생은 나이는 33살이고 그 다음에 닝샤의 시하이구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대요. 닝샤의 시하이구라는 지역인데 시하이구라는 지역은 옛날부터 굉장히 가난한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TV에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동네 뭐 이런 식으로 꽤 많이 노출이 됐던 그런 동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특별히 부족한 거는 물이 많이 부족한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대생은 그런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베이징의 아주 유망한 학교에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해요. 이게 뭘 설명하냐면 일단 중국의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운명이 정해져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근데 이 친구는 베이징까지 가가지고 중점 대학을 나왔다. 그거는 이 친구도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했을 거야.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정말 뼈 빠지게 뒷바라지를 했을 거다라는 거야. 집에 돈이 없지만 이런 상황에는 집의 돈뿐만 아니라 정말 온 마을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원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이 친구를 대도시, 그것도 베이징에 가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돈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모님은 당연히 뭐 허리는 휘어지는 건 당연하고 여대생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희망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희망을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대생은 베이징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생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계속 봤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농촌에서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이 공무원 붙는 것만큼 또 그렇게 출세하는 길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또 중국에서 공무원 하면 또 철밥그릇이니까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계속 봤대.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필기에서는 항상 1위였고 정말 필기 시험은 잘 봤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 거야.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이 여대생은 포기하지 않고 매년마다 계속 이 시험을 봤대. 그러니까 이제 33세에 이 세상을 떠난 이 여대생은 졸업 후에 거의 약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시험만 계속 보면서 일자리는 딱히 없었었대.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거는 좋아요. 뭐 이 친구도 꿈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약 10년 동안 공백 기간을 가지면서 시험만 보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집에서 후원을 계속 해줬다는 거야. 진짜 그 시골에 있는 부모들은 진짜 허리가 휘어져요. 그리고 그게 다 이렇게 부모님들 혼자서 완전히 이게 후원이 안 되면 마을에 또 빌리는 거야. 마을에 빌리고 여기서 좀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진짜 영끌하는 거지. 그게 거의 약 10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올해 시안으로 가서 시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또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됐대요. 그러면서 시안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집세를 받은 게 그게 이제 200만 원이고 그 200만 원을 그 집주인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이제 집에서 받자마자 바로 이제 집주인한테 보내준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4월 21일쯤에, 그러니까 4월 초에 이제 집 계약을 하고 집값은 보냈고 월세값은 보냈고 4월 21일쯤에 또 돈이 없어졌나 봐. 그래가지고 또 엄마한테 손을 벌렸대요. 근데 엄마가 딸이 생활비가 없다고 하니까 또 얼마를 보내줬냐? 1000위엔을 보내줬대. 근데 그 1000위엔이 한꺼번에 1000위엔을 이렇게 보내준 게 아니라 일단 500위엔을 보내주고 또 500위엔을 보내줬대요. 아, 근데 여기서 그 딸이 이 돈을 받지를 않았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카카오머니로 이렇게 돈 보내면 수령을 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500씩 이렇게 1000위엔을 약 한국 돈으로 따지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좀 안 되는 돈인데 20만 원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여대생은 받지 않았대. 받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가족들과도 다 연락을 끊었대요. 다 이제 연락을 차단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4월 말 때 이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차단한 순간부터 이 여대생은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5월 하순부터 그 여대생은 집에서 나간 적이 없대요. 6월 말쯤에 이제 그걸 시신을 어떻게 보면 발견을 한 건데 5월 하순부터 집에서 나간 게 없대. 이건 이제 CC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조사를 했겠지. CCTV를 보니까 집에서 나간 흔적도 없고 그 다음에 와이마이 배달 음식을 시킨 흔적도 없었대. 근데 이 뒤에 더 마음 아픈 게 있어. 여기선 진짜 약간 좀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살짝 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여대생이 이제 이렇게 떠난 후 그쪽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을 했는데 부모님은 일단 이제 시안으로 왔죠. 부모님이 시안으로 왔는데 그 어머님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숙소에서 기절을 하셨대.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당연히 자기 자식이 진짜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또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 근데 이제 집주인도 그 집주인이기 때문에 뭐 공안한테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조서 뭐 이런 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안 쪽에서는 이 집주인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솔직히 집주인한테 책임은 없어요. 물론 이 집주인이 집에서 죽긴 죽은 거지만 이 집주인한테 책임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공안은 이제 집주인한테 책임은 없지만 살짝 귀뜸을 해줬대. 그러니까 그쪽 부모가 좀 약간의 인도적인 보상을 원한다. 이런 뜻이 좀 있지만 뭐 그쪽 책임이 아니니까 안 만나도 된다라고 공안이 이렇게 전달을 해줬대. 그러면서 그 집을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해줬대. 그 집을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너무 가난하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상상을 뛰어넘는다. 너무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공안이고 경찰이고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정의감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은 내가 만나겠다. 만나가지고 뭐 인도적인 뭐 지원이든 뭐든 일단 내가 만나겠다 하고 만날 필요 없는데 만났대. 동의하고 그쪽 아버지를 만났대. 그러면서 이제 아빠랑 좀 이렇게 소통을 했나봐. 그러니까 또 알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까지 스토리만 들어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갈 텐데, 일단 딸이 평소에는 약간 좀 도도했대. 도도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좀 약간 좀 그런 고독하면서 좀 도도하고 약간 그런 성격을 가졌대요. 중국어로 이 단어를 하면 꾸아오입니다. 꾸아오. 차도녀 이런 게 아니라 차도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를 한 몫에 받았지만 자기도 그만큼 열심히 한 거야.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베이징의 중점 학교를 나왔대.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중디엔 다슈에, 중디엔 다슈라 하면 베이징에 있는 정말 진짜 약간 좀 상위급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를 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이 뭐라 해야 되지? 스탠다드가 이게 되게 높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자존심도 있고 어느 정도 도도했으니까 나는 공무원 아니면 안 한다 이런 마음으로 버텼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일이라도 학력이 이렇게 높고 어떤 일을 찾아서라도 일단 밥은 먹었겠지. 근데 자기는 그것도 안 했어. 그냥 진짜 나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무조건 공무원을 붙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10년을 버틴 거 아닙니까?
아빠가 얘기로는 그렇고 여러 가지 딸의 얘기를 이렇게 해줬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은 좀 이렇게 들어주면서 딸의 뒷일은 잘 처리했냐라고 이렇게 물었대. 여기서 아빠가 하는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딸은 화장을 했고 유골이라 해야 되나요? 유골은 그냥 갖다 버렸대. 집주인이 그걸 듣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비록 남이지만 집주인이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딸내미의 유골을 갖다 버리냐? 무덤을 하든가 아니면 납골당을 가든가 이 자리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버리냐? 너무 충격적인 거야. 저도 여기까지 초반에는 좀 비극이구나 하다가 여기까지 이뤘을 때 이건 약간 좀 뭐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 근데 거기서 또 아빠가 이런 말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 그 고향의 그 집안 풍습으로서는 여자가 시집을 안 가면 그 주펀 가족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대. 야, 아직도 이런 쓰레기 같은 풍습을 지키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안 가면 자기 그 가족 무덤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풍습이 아직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집주인은 충격받은 상태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아빠를 만났대. 그 다음날은 그 아빠를 만나가지고 이제 집안에 있는 유물을 이제 또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편하게 올라가서 유물 챙기시라고 하고 집주인은 그냥 밑에서 기다리면서 좀 이 아빠랑 이 부모님한테 먹을 거라도 좀 이렇게 좀 빵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샀대. 사가지고 밑에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유물을 이렇게 딱 가지고 내려오더래. 근데 그 유물도 많지 않아. 그냥 한 박스야 그냥. 유품. 그 유품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냥 한 박스밖에 없었대. 근데 딱 내려오자마자 그 아버지는 이 유품 자체도 그냥 쓰레기 더미에 그냥 확 버려버렸대. 그러면서 어차피 이 딸은 안치한 곳도 없고 자기 가족 그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이 딸은 그냥 이 세상에 안 온 걸로 취급하겠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그냥 벌갰었대. 벌겋고 눈물 흘린 자국도 있었고 그 울음과 고통을 참고 있는 그 표정이 누구나 보였는데 그렇게 막 마음을 세게 먹고 그걸 하는데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의 만남은 그게 끝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장이 아마 이 집주인이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써가지고 이 문장을 그 시안에 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이름이 쩐관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 거기에다가 글을 올린 거야. 그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 하면 시안에서 그래도 한 60만 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직접 그 정관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서점도 운영하고 그 현지에서는 꽤 유명한 그러면서 현지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민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시안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다루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냐면 그 현지 정부 사람들도 거기 글들을 많이 본대. 그 글을 많이 보면서 정책들도 정하고 민심들을 살피고 그런 사이트야. 근데 그런 유명한 사이트니까 이 글이 거기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이 글이 8월 16일쯤에 올라왔나? 근데 이틀 뒤 8월 18일에 그 글이 이제 바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글이 바로 내려졌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이거 왜 내리냐? 이거 혹시 가짜 이야기 아니냐? 왜냐면 온라인에는 막 진짜 막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이거 가짜 아니냐?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8월 19일에 이게 워낙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이게 일이 커진 거야. 8월 19일 그 사이트 정관이라는 그 커뮤니티에서 해명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이야기고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 쓴 이야기라고 그건 진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지은 이유는 이제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 집주인도 인터뷰를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줄까봐 그래서 내렸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민생이잖아. 무슨 뭐 공산당을 공격하고 뭐 정권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민간 매체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게 파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 약간 이런 추측이 있는데 이런 글이 퍼지면서 이거는 뭐 민심뿐만 아니라 시안 정부나 그 집안 정부에서도 많은 압력을 받았을 거야. 왜냐하면 이 일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의 이런 약간 우울한 기사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전염시킬 수 있는 이런 우울한 부정적인 기사들을 대체적으로 막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어디서 뭐 집단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둥 뭐 어디서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다는 둥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누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열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정관이라는 커뮤니티도 이것도 꽤 큰 커뮤니티니까 여기도 정부 압력을 받으면 맞설 수 없잖아.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 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일이 계속 커지는 거야. 가라앉지가 않으면서 매체들이 이걸 파기 시작하는데 일이 커지니까 이게 시안 쪽 공안 쪽에서도 해명을 합니다.
아, 그거는 진실이 맞다. 진실이 맞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비방이라든지 안 좋은 얘기는 올리지 말라 하고 공안 쪽에서도 그 성명을 내요. 진짜 맞는데 니들 그만해라. 아, 그런데 여기 또 매체들이 여대생의 고향까지 찾아가가지고 부모님들을 또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이제 또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알게 된 거는 진짜 그 가정은 그냥 가난 이게 아니라 그냥 뼈 빠지게 가난한 가정이었다. 그냥 대학 자체를 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을 이 촌에서 시골짜기에서 태어난 이 아기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대학, 그것도 대학원까지 졸업시키려면 그거는 이 부모만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친척들, 그 마을 주민들까지 함께 이거를 진짜 뒷바라지 하지 않으면 그 시골 출신의 애들은 대학원까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이건 뭐 중국 사람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친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친구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말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되게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독했으면, 아니 막말로 배고프면 진짜 내가 만약에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아파트 관리실 가서라도 밥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세요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만큼 진짜 자기가 열심히 일해온 세월에 대한 자부심 혹은 자존심, 그런 게 셌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이 연락처를 다 차단했었대. 지금 중국에서 아무리 중국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아. 저 여대생이 만약에 진짜 1층 가가지고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도저히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밥 좀 사주세요 하면 밥 사줄 사람이 없을까? 굶어 죽은 거 맞냐고? 굶어 죽은 거 맞습니다. 시체 부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굶어 죽었대. 그러니까 굶어 죽었기 때문에 그 추정이 나온 거야. 한 20일 이상 동안은 뭘 먹을 흔적이 없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대생은 말 그대로 진짜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일이 유명해진 거지만, 중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몇 천만은 되지 않을까? 아무리 적게 쳐도.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지원을 받는 꽤 많습니다. 물론 집이 잘 살면 다행이야.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나요? 여러 가지 많은 댓글들과 많은 사람들이 토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많아. 그러니까 중국의 아직 뭐라 해야 되지? 사회 보장 체계라 해야 되나? 요즘 그런 얘기가 중국에서는 그냥 대학 졸업하는 순간 실직자다. 이 말이 유행해요. 대학 졸업하는 순간 실직자다. 원래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제가 그때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다 일자리 찾아요. 그렇잖아. 막 여기저기에서 와서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대학교 교내 안에 걸어 다니다 보면 졸업 시즌 되면 막 여기저기에서 채용 공고 이런 것도 붙여져 있고, 제가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때만 해도 내 중국 동창들 보면 어디 찾았다고, 어디 기업 들어간다고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너 어디 들어갔어? 너 어디 들어갔어? 졸업하기 전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냥 대학 졸업하는 순간 실직이다. 그만큼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맞아, 요즘 그런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맞아. 졸업 사진이 그냥 탕핑 사진이에요. 졸업해봤자 뭐 할 게 없으니까 졸업 사진이 그냥, 옛날에는 무슨 모자도 던지고 교내에서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 교내 메인 건물 앞에 그 계단에서 다 같이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체놀이 하면서 사진을 찍어. 그 탕핑 사진, 그 유명하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엊그제 다뤘듯이, 그럼 사회 구제금, 아니 실업급여 이런 것들, 진짜 실직자들 위한 이런 거, 그것도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 해본 경험이 없어. 얘네들은 실직자도 아니야. 그럼 실업급여 이런 거, 구제금 이런 거 못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직한 그 대학 졸업생들은 자연스럽게 걸라오주가 됩니다. 걸라오주가 뭐냐? 자주 얘기하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걸라오주는 말 그대로 부모님을 뜯어먹고 사는 민족 해가지고 걸라오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모님의 후원을 계속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자연스럽게 걸라오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 찾을 때까지 그래도 집이 그나마 좀 산다? 그럼 정말 다행인 거야. 그런데 방금 이 여대생은 이런 집안이다 그러면 솔직히 이 여대생 입장에서도 손 벌리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이런 비난도 있었어. 아니 왜 애초 당시에 집을 그렇게 비싼 걸 구했냐? 왜냐면 보면 진짜 30층이고 아까 가격이 월 한 35만 원 이 정도면 꽤 좋은 집이야. 시안에서는. 시안에서도 시 중심에 있지 않아가지고 약간 좀 시안 변두리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집이 꽤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진짜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진짜 한번 갈아 넣어보자, 뭐 이런 결심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 그리고 뭐 또 이런 댓글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 직업관을 가졌냐? 아니, 만약에 공무원이 안 되면 그 학력으로 뭘 해서든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았냐? 왜 다른 일을 안 했냐? 뭐 이런 댓글도 많은데, 그런데 진짜 이 여대생 입장에서도 10년 동안 이 공무원의 길을 문을 두드렸고 필기 시험은 계속 잘 받았대잖아. 뭐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아무 일이라도 좀 해가지고 밥은 먹으면서 준비하지. 맞아. 그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이 친구는 정말 진짜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33년을 산 거잖아. 얼마나 그 출세해서 보여주고 싶었겠어. 나 공무원 붙었어. 나 이제 중국의 공산당원으로서 공무원이야. 이런 거를 얼마나 부모님과 그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을까. 근데 그걸 못 보여주고 세월도 길게 지나니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 아마 마지막에 이 끝나는 순간에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전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봐요. 그 지금 댓글에 어떤 분이 공무원은 그거 인맥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 맞아. 왜 저렇게 어리석게 공무원만 고집했을까? 거기 웬만한 아는 사람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가는데,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진짜 이 여대생이 만약에 다른 회사라든지 찾았으면 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 아무리 뭐 안 좋은 회사고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굶어 죽은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봐요, 전. 볼트님은 내 생각에는 나이도 많고 연애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런 선택을 안 했을까 추정?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연애를 안 해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있죠. 중국은 인맥 출세가 많죠. 있다가 아니라 되게 많죠. 옛날에 뭐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회사 들어간 애들 보면 웬만하면 다 인맥으로 들어간 애들. 그게 대기업이든 국유기업이든 아니면 내 친구 중에 군대 들어간 애도 한 명 있어. 그것도 인맥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뭐 중국이 뭐 사회 보장 뭐 이런 제도가 약하다고 해도, 그래도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도움의 손을 좀 이렇게 내밀었으면 누구한테든 도와주는 사람은 난 무조건 있었다고 보거든.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한 가족이 집안에서 죽었는데 뭐 이렇게 문 따고 들어가서 부검을 해보니 굶어 죽었다, 이런 기사 한국에도 있었잖아. 뭐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돈 빌릴만 한 데는 어느 정도 빌렸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기사 보고도 나 엄청 안타까웠는데. 맞아, 모녀. 맞아. 저도 그 기사 기억납니다. 근데 솔직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솔직히 한국은 그래도 아직 정말 내가 너무 굶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밥 먹을 수 없을까? 한국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밥 먹을 방법은 있어. 절에 가면 밥 좀 이런데, 절뿐만 아니라 뭐 무료 급식소 이런 데도 있고. 그리고 막말로 진짜 길 가는 아무 사람 붙잡고 나 진짜 굶어서 죽을 것 같은데 밥 좀 사주세요 하면 밥 안 사줄까? 싼 걸 사주더라도 길거리에 뭐 순대라도 1인분 사주겠다, 떡볶이라도. 그것만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뭐 그렇지, 한국은 뭐 구청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가서 밥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일단 밥 먹이고 도와줄걸? 근데 중국도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약하다 해도 굶어 죽는다는 건 좀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 시대가 낳은 비극의 그림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온라인에서 뭐라 해야 되지, 뭐 추모도 하고 뭐, 하지만 그게 이제 며칠 뒤에 그 이틀 사이에 그게 바로 다 이제 내려갔죠. 다 뭐 무마됐지. 그 기사 내려 없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좀 어느 정도는 아무리 그러니까 뭐 다 열심히 살고 다 뭐 살아온 길이 있고 한데, 정말 그냥 생계에서는 난 자존심은 내려놔야 된다고 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요즘 젠지 세대들 살짝만 마음에 안 들면 일 그만두고 이것도 안 하려고 저것도 안 하려고. 그거는 어느 정도 진짜 뒷받침이 되니까 그러는 거야. 정말 진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생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요즘 젠지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고 파특하면 그만둘라 하고, 이런 애들은 난 진짜 어느 정도 배부른 애들, 집안이 좀 사는 애들이라고 봐요. 우리나라도 청년 고독사 많아요 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거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는데, 고독사를 보면 물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여대생도 그렇고 수많은 고독사 하는 청년분들 보면 우울증이 큰 요인이래. 우울증.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섞여서 살고 서로 관심을 갖고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건 진짜 안타까운 거야. 우울증.
그리고 진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 세계에 가둬버리면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면 난 무조건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디 가서든 누구한테든 정말 내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무조건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게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든 하네 빌려주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든 걔네들 몫이지만 무조건 일단 도움은 청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도움조차 청할 수가 없이 무기력한 게 우울증이라고요? 그러면 진짜 가족들이 도움과 가족들이 보살핌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가족들끼리도 요즘 좀 이렇게 멀어져서 사는 가족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저는 이 기사를 한 일주일 전에 지금 중국 지방에서 지금 현실이 참담하다 뭐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제 다룬 그 기사를 다루게 된 건데 중국 취업난과 뭐 지방 사태 뭐 이런 거를 다루게 된 건데 그거 오늘 한국에서도 봤어. 지금 그게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 무슨 저도 그 단어들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가 한국까지 나올 정도면 저는 이걸 좀 미리 봤지만 이거 중국 올해 지방채 1110조 원 디폴트 사상 최대 1조 원도 아니고 1110조 원은 뭐야? 중국 지방채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돼 온 비표준 상품 채권에서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8천억 달러 그러니까 1110조 5600원 가량의 디폴트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공경에 처했다. 자, 중국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부실화하자 부양책을 내놓았다. 지방정부가 채권 상환을 위해 약 2조 2천억 원 위안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국영은행은 추가로 재융자를 해주도록 지시했다. 부양책이 나오자 채권 금리는 대폭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겠다며 다시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이것도 역시 서민들이 돈이.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채권 투자 상품인 이른바 비표준 상권 채권에 문제가 터졌다. 디폴트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디폴트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루루팡씨의 경우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과 연계된 신탁채권 상품을 약 1,500만 yuan, 한국 돈으로 약 30억이죠. 30원을 사렀다 원금을 잃었다. 연 8%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지만 작년에 디폴트가 나면서 투자금이 모두 날아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엉망이 됐다면서 평생 일해 모은 돈을 모두 이 상품에 넣었다. 여러분들 진짜 투자는 몰빵 아니야. 월급 못 받으면 계속 체납인 거지. 그래가지고 중국 지방정부의 입장은 월급 줄 돈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으면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안 나가. 다들 붙어있어. 이 공무원 세상에. 왜? 이 공무원 세상 일단 붙어있으면 뭐든 떨어지는 게 있거든. 일단 붙어있어. 여기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 한번 봅시다. 중국 채권시장 불안소 국채 19조 매입 20년 만에 처음. 중국 채권시장 버블 붕괴 우려 연내 대규모 국공채 발행 압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 경기부양책 요구치 4조에서 10조 12조 계속 늘어나고 있대. 근데 위챗 보면 다들 여행 다니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알게 되는 중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든 아니면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 중국 사람들은 빈곤층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날 일도 없어요. 중국에서 살면서 어디 가서 만나?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 다들 잘 살던데?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 그냥 통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일단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인구수가 6억 명,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중국 인구수가 11억 명.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이게 커졌죠, 그죠? 앞에 그 6억도 포함되겠지? 해외 여행 다니고 맨날 호화로운 생활하고 이런 애들은 정말 중국의 위쪽이라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유학 오는 중국 유학생들도 사는 편이야. 중국에서는 꽤 잘 사는 편이에요. 2008년도에 저랑 같이 중고등학교 나왔던 제 중국 친구들이 2008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걔네들 취업했을 때,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또 제가 중국 갔을 때 2011년도 때 이때 제가 중국 친구들을 다 만났거든요. 그때 만나가지고 물어봤을 때가 그때 애들이 버는 돈이 100만 원 안 되는 애들이 수두룩했어. 다 100만 원 안 됐어요. 내 동기들도. 잘 버는 애가 겨우겨우 100만 원, 좀 못 버는 애들이 60만 원, 70만 원. 물론 사업하는 애들 제외. 근데 제가 또 나중에도 계속 중국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에 갔을 때 그때 중국의 내 친구들 월급이 잘 버는 애가 200이었어. 300짜리도 있었다. 300짜리 애도 있었어. 근데 그때
그때는 중국이 완전 진짜 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때는 중국 막 치고 올라갈 때고, 그때 내 그냥 평범하게 살던 한 중국 친구가 걔가 이제 월급을 100만 원부터 시작했던 친구인데 무역회사에 다녀. 근데 그때 갔을 때 내가 체크했던 걔 월급이 걔 월급은 더 셌다. 걔 월급이 2만 원 후반이었거든. 그러면 걔는 한 500 벌었네. 걔가 베이징에서 집도 사고 심지어 베이징에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베이징 변두리까지 집을 샀대. 근데 지금 상황이 다 달라졌어요. 그 집들 다 폭락하고 감봉 당하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이 나오고 있다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물가들이, 많은 지방의 물가들이, 집값들이 30년 전 물가로 돌아간 곳이 많아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대기업 다니고 아니면 뭐 대도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도시 발전의 그 흐름을 잘 탄 집안들도 있어. 그냥 집에 부모님이랑 뭐 자식들도 진짜 그냥 평범해. 아무 뭐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그냥 자기들은 그냥 거기 살고 있었는데 거기 재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돈 받고 재개발 돈 받았으니까 돈이 많네? 그럼 뭐 저쪽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집 요거 한 채 요거 두 채 뭐 살 수 있는 대로 살까? 그래가지고 집 한 세 채 샀는데 나중에 베이징이 막 집값이 막 10배 오르고 20배 오르고, 그러니까 도시 발전의 혜택을 받은 그런 평범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걔네들도 뭐 딱히 걱정할 건 없지. 근데 걔네들도 일자리는 없어 지금.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들어오는 월세만 얼만데. 그냥 그런 애들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중국에서 16년을 살면서 전 항상 월세에서만 살았거든. 중국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아니면 매매야. 항상 월세하면서만 살았는데 나중에 우리 엄마가 그 얘기 하더라. 그때 집 한 채 그냥 샀으면 내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살던 그 집 그거 7천만 원이었거든. 야, 방 2개 거실 1개 있는 거 7천만 원이었거든. 야, 그걸 내가 사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서 다니다가 나 그냥 군대 나올 때, 한국으로 나올 때 그거 월세 주고 그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잖아. 야, 그거 20배 올랐어. 20배. 야, 나 안 그래도 저번에 부동산 리뷰할 때 그 동네 들어가 봤잖아. 20배 올랐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동네에 매물이 없어. 그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거야. 왜냐? 거기는 중심지였거든. 3환 안쪽, 2환 바로 옆이었어. 그냥 베이징의 중심지야 거기는. 근데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2004년도 때 그때 그 집이 7천만 원이었다니까. 그치, 결과론적 얘기지 그럼. 아무튼 뭐 그냥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 대박인 건 뭔지 알아? 내 친구 중에 한국 친구인데 그 시절에 집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걔는 여유 넘쳐요. 걔는 맨날 고민하는 게 이 돈을 어떻게 중국에서 가져오지? 맨날 이 고민하고 있어. 에라이 새끼야. 야,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새끼야. 야, 그냥 씨발 세금 이빠이 내고 가져와. 우린 이러고 있지. 못 가져오냐고요?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절세해서 가져올까? 그 집 팔면 한 30억 돼. 와우.